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도 되나 망설이다 보내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친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친정은 오빠와 저 둘 다 결혼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성격이 조금 이기적인 편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아빠와도 자주 다투고 가족들과도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엄마는 오빠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 부분이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새언니가 워낙 착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새언니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빠와도 수시로 다툼이 일어났고 집에서 쫓겨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저와 오빠와도 허구한 날 다투고 난리였고요. 정말이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새언니가 정말 착해요. 그러니 우리 가족들이 기를 쓰고 엄마와 다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새언니는 미용실을 해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용 기술을 배웠다고 하는데 나름 실력이 좋은 편이어서 단골도 꽤 많은 편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언니가 우리 오빠보다 수입도 훨씬 좋은 편이고요.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본다면 새언니가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 부분을 오빠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빠도 주말 내내 미용실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줄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가까이 살기 때문에 우리 아빠도 점심시간이 되면 가끔 도시락을 챙겨서 가지고 갈 정도이고요. 우리 아빠가 정말 무뚝뚝한 분인데 가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일하는 새언니를 보면 많이 마음이 아프다고 했거든요. 우리 아빠가 새언니를 더욱 신경 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새언니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도 없어서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빠는 첫 만남에서부터 이미 새언니의 외로움을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새언니의 편이 되어주었고 누구라도 새언니한테 함부로 하거나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새언니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저와 새언니도 언니 동생 할 정도로 정말 친한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만이 새언니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새언니가 오빠보다 모든 것이 다 나으니까 괜스레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심술은 어마어마했는데요. 한 번은 새언니 미용실이 한참 바쁜 시간에 미용실에 가서는 나 밥 안 먹었으니 밥 좀 다오 라는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다는데 마침 우리 아빠가 새언니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러 갔다가 엄마가 있는 것을 보고는 끌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새언니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엄마가 엄마 친구들을 미용실로 다 데리고 와서는 여기가 우리 며느리 미용실이니까 다들 공짜로 머리들 해. 우리 며느리 솜씨가 아주 좋아. 라며 친구들을 끌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어느 날은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머리를 다 하고는 새댁 어머니 이름만 대면 머리 공짜로 해준다고 하던데 나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라며 가는 일도 허다했고요. 하지만 새언니는 아빠와 오빠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되도록이면 참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새언니는 엄마와 잘 지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냥 애정의 표시로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는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그저 좋았다고 했으니까요. 거기다 엄마 빼고 나머지 가족들은 새언니에게 정말 잘했기 때문에 엄마의 그런 행동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그 착하기만 하던 새언니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었고 새언니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끼며 분노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은 새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새언니의 고모라는 사람이 찾아오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제 친구가 새언니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새언니 고모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자세히 말을 해줘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새언니의 고모라는 사람이 미용실에 찾아와서는 너 잘 살고 있었구나. 어쩌면 연락 한 통이 없니? 새언니에게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고모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새언니가 놀라서 물었고 그건 알 거 없고 너 요즘 살만하다며? 고모가 새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잠깐 새언니 고모 이야기를 하자면 새언니의 고모는 참 나쁜 사람이었는데요. 새언니의 가정사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모가 새언니를 돌봐줬다고 하는데 새언니 말로는 그냥 없는 게 나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거기다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 뒤에는 수시로 돈을 빌려갔다는데 물론 단 한 번도 갚지 않았고요. 학교를 막 졸업한 그 나이에 돈을 벌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가져가 버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참다 새언니가 고모 집에서 나와버렸고 자취하는 친구 집에서 얹혀 살았다고 했어요. 그 뒤 고모와는 연락이 아주 끊겨버렸고요. 결혼식을 하는데도 부르지 않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들은 것인지 새언니의 고모가 미용실을 쫓아온 거죠. 미용실을 해서 돈을 꽤 번다는 소문을 듣고 온 듯 했는데 너는 어쩜 결혼하는데 애가 연락 한 통 없을 수가 있니? 새언니의 고모가 껌까지 딱딱 씹으면서 미용실을 둘러보며 말을 했고 그런 고모를 보며 고모가 상관할 일 아니니까 그냥 가주세요. 새언니가 정색을 하며 말을 했다는데요. 어머 얘,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널 다 키웠는데. 고모가 새언니를 한껏 노려보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모가 저를 키워요? 거머리처럼 제가 번 돈 쏙쏙 다 빼먹은 건 아니고요. 고모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도 고모가 꿀꺽했잖아요. 고모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한 거예요? 착하기만 하던 새언니가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쌓인 게 많다 보니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새언니의 말에 어머 얘, 이제 보니 너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네 아빠 보험금이야. 너 키우면서 다 썼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고모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새언니에게 말을 했고 고모부 사업자금으로 다 날린 건 아니고요. 저도 알 만큼 다 아니까 그만하고 가시죠.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새언니가 다시 쏘아붙였지만 너 네 시댁 식구들한테 네 엄마가 네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은 했니? 고모가 새언니를 비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 말에 새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고 하는데요. 넌 어쩜 예전이나 지금이나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니? 네 표정 보니 아직 아무 말도 안 한 모양이구나. 내가 네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하면 네 시집 식구들이 참 좋아하겠지? 라며 새언니를 다시 째려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언니가 당장 나가요. 당신이 내 고모라는 게 치가 떨려. 소리를 질러버렸다고 하네요. 네가 나 돈 좀 마련해주면 내가 없었던 일을 할 텐데 어떻게 할래? 네 오빠 결혼하는데 네가 돈 좀 보태거라. 하나밖에 없는 오빠 아니니? 라고 말을 짓거렸다고 하네요. 역시 돈 때문에 왔구나? 그럼 그렇지. 내가 기부를 하면 했지 고모한테는 절대 한 푼도 못 주죠. 그리고 고모 아들이지. 그 사람이 왜 제 오빠예요? 고모랑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새언니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 새언니에게 그래? 그럼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 네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할 텐데 너 괜찮겠니? 네 엄마 바람나서 집 나가는 바람에 내 동생 그러니까 네 아빠가 홧김에 퍼마시고 운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 다 말할까? 내가 듣기로는 네 시어머니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 사실까지 알려지면 너 이혼당하는 거 아니니? 너 이 정도면 사기 결혼이야. 고모가 빈정대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당장 나가요. 당장. 이라며 새언니가 그 고모라는 사람을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고 내 연락처다. 잘 생각해보고 연락하거라. 다음 달까지 연락 없으면 네 시어머니 찾아갈 테니까. 네 시어머니가 여기에 그렇게 자주 온다면서? 라고 말을 하면서 고모라는 인간이 새언니에게 연락처를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모라는 인간이 돌아갔는데 그 모습을 보던 새언니가 주저앉아 울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 새언니를 제 친구가 위로해줬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 머리를 하던 사람 중에 우리 엄마를 잘 아는 분이 한 분 있었다는데 그분이 우리 엄마한테 다 고자질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우리 엄마가 새언니를 불러서는 엄마가 바람을 펴서 집을 나갔어? 너 이거 엄연한 사기 결혼이야? 어쩜 착한 척이란 척은 다 하고 이런 사기를 치고 결혼할 수가 있는 거냐? 소리를 질러댔고 그 모습을 보던 오빠가 사기 결혼 아니야.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내 아내인데 나한테만 말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사기 결혼이야? 엄마에게 대들었고 뭐야? 그런 줄 다 알고 결혼했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딸은 엄마 팔자 닿는다고 네 처가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딨어? 엄마가 오빠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다시 소리를 질러댔다고 하네요. 엄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오빠도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아깝다, 아까워. 어디서 바람나서 집 나간 옆에 내 딸을 데리고 와, 데리고 오기를. 결국 엄마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입 밖으로 뱉어버렸고 그 말에 새언니가 주먹을 움켜쥐고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가 뚫린 입이라고 어디 말을 그냥 뱉어 뱉긴! 천둥치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런 새언니를 보며 엄마가 지가 빌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울긴 왜 울어?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해 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입 다물지 못해! 라며 집이 떠나려가라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언니뿐만 아니라 아빠, 오빠, 그리고 저까지 엄마에게 정남이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고 어느 날 아빠가 엄마를 제외하고 우리 모두를 따로 불렀어요.
우리가 놀란 채 아빠 왜요? 무슨 일이에요? 물었는데요. 아빠가 우리에게 놀랄만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엄마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입을 땐 아빠는 그래서 내가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망신을 줘야겠어. 역지사지라고 상대방 기분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니 똑같이 벌을 줘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말을 했고 엄마가 바뀔 것 같았으면 벌써 바뀌었지. 절대 안 바뀔걸? 오빠가 고개까지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아빠가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까 하는데 니들이 좀 도와줘야겠다. 특히 네가 협조를 잘해줘야 할 것 같은데 라며 새언니를 바라봤어요. 저요? 무슨 협조인데요? 새언니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아빠가 차근차근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고 아빠의 말을 듣던 우리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특히 우리 남편이 장인어른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아빠를 말리는 듯 했지만 그냥 웬만한 충격 가지고는 그 버릇 절대 못 고쳐. 그냥 이대로 하자꾸나. 라며 굳은 표정으로 말을 하며 아빠가 한마디를 더 추가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한 거는 우리끼리 비밀이니까 절대 새나가지 않게 해야 해. 만약 새어나간다면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간주하고 끝까지 찾아내겠다. 라는 엄포까지 내렸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새언니가 아버님, 근데 그랬다가 어머님이 저를 그 자리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걱정스레 물었고 너는 지금까지 내 말을 뭘로 들었어? 그 성격에 당연히 가만 안 있겠지. 너는 딱 거기까지만 하고 냅다 튀란 말이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튀어. 그 뒤는 아르바이트하는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냅다 튀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제주도 호텔 예약할 생각이다. 거기 가서 한 2주 동안 푹 쉬다 오거라. 이건 시애비가 너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거다. 아빠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아버님, 그럼 미용실은 어떻게 해요? 새언니가 울상을 지으며 말을 했고 너 지금껏 학교 졸업하고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잖니? 이참에 휴가 간다고 생각해. 미용실 한 2주 문 닫는다고 안 망해. 아빠가 다시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제가 와, 우리 아빠 멋지다. 내가 우리 아빠 딸이라는 게 진짜 자랑스럽다. 라며 눈물까지 글썽였는데요.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아빠 말대로 새언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워낙 힘들게 살았던지라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새언니를 잘 알고 있던 아빠는 그게 항상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새언니를 친딸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빠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고요. 그 순간 새언니 눈에서도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렸는데요. 아빠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고 그리고 그 고무라는 사람 연락처 줘봐라. 아빠가 새언니에게 말을 했어요. 네? 새언니가 당황하며 물었는데요. 그 고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너한테 막말을 했다며. 어디 감히 내 식구한테 감히 그딴 짓을 해?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그 순간 아빠가 이까지 악문 채 말을 했어요. 아버님, 안 그러셔도 돼요. 새언니가 당황하며 손사래까지 쳤지만 너 쫄지 말거라. 넌 내 딸이나 다름없다. 알겠니? 어디 내 딸한테 그딴 수작을 부려? 이 애비가 가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참이야. 그 고무라는 작자 연락처 당장 내놔. 라고 말을 하는 아빠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 있었어요. 아빠의 말에 새언니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번호를 아빠에게 적어줬고 다음날 아빠는 그 고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오빠와 우리 남편까지 데리고 찾아갔는데 가기 전에 우리 김서방 덩치가 좋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서방이 워낙 든든하잖아. 아빠가 우리 남편을 꼬셨고 당연하죠 장인어른. 가족인데 힘을 합해야죠. 라며 우리 남편이 신나서 따라갔고 말이죠. 그렇게 새언니의 고모를 만난 아빠는 우리 딸한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알겠어? 어디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해. 그 고모라는 사람에게 소리소리를 질러댔다고 하는데요. 내가 내 조카한테 찾아간다는데 당신들이 뭔 상관이야? 고모라는 사람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고요. 동생 보험금까지 꿀꺽한 게 어디서 친고모 타령이야? 당신 잘 들어.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우리가 당신 가만 안 둬. 알겠어? 민주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 나는 지금껏 그렇게 살았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아빠가 세상에 어딨어. 당신 명심해.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합의? 그런 거 없어. 그냥 법대로 할 거야. 알겠어? 아빠가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 옆에 오빠와 우리 남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요. 그렇게 그 고모라는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는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런 고모를 보며 아빠가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 그럼 다음 작전에 들어가자 라고 말을 하며 돌아왔고 우리는 작전명 삼색 무지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새언니가 걱정이 되었던지 아버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손이 벌벌 떨려서 못하겠어요. 라며 울상을 지었지만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아마 아빠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했고 알겠어요 라며 새언니가 울상을 짓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슬슬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엄마에게 당신 곧 환갑이잖아. 그때 가까운 친척들 모아놓고 밥이라도 함께 해야 하지 않겠어? 아빠가 말을 했어요. 그런 아빠에게 에이,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해요. 그냥 여행이나 가고 그러는 거지.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지만 그래도 그러면 쓰나. 그냥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는 거지. 당신 친구들도 부르고 그냥 같이 밥이나 한 끼 먹는 거지 뭐. 김서방이 밴드도 알아본다고 했고 사진 찍어주는 사람도 부른다고 하더구만. 아빠가 엄마의 눈치를 보며 말을 했어요. 밴드요? 환갑에 누가 밴드까지 불러요? 남사스럽게. 엄마가 다시 한번 정색을 했지만 잔치 아니고 그냥 다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래도. 당신 그동안 고생해서 내가 미안해서 하는 소리야. 아빠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저에게 눈치를 줬고 그래 맞아 엄마. 다 같이 밥도 먹고 좋잖아. 김서방이 밴드도 알아보고 사진기사도 알아본다고 지금 신나 있는데 엄마가 거절하면 아무래도 서운하지. 제가 서운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래? 김서방이 그렇게 신경을 썼어? 그렇다니까. 김서방 지금 엄마한테 서프라이즈 한다고 기대 엄청 하고 있어. 하나밖에 없는 사이라고 아주 난리야. 제가 다시 한번 말을 했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내 친구들도 부르라는 거지? 엄마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지 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당연하지. 친척들한테는 내가 연락함세. 아빠가 얼른 대답을 했고 아빠가 한마디를 더 추가했는데요. 당신 머리 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처형들이랑 미용실 가서 같이 머리도 하고 와. 예쁘게 보여야지. 그날 사진도 찍어야 하니까. 당신 지금 흰머리 많으니까 염색도 좀 하고 빠마도 하고 그래. 내가 며느리한테는 예쁘게 잘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해놨으니까. 아빠가 말을 했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그래야겠네. 우리 언니들하고 같이 가야겠다. 이왕이면 언니들하고 한복도 하나씩 맞출까? 엄마가 신이 나서 말을 했고 그렇지. 한복도 같은 걸로 하나씩 맞추구려. 한복 맞추는 값은 내가 줄 테니까. 아빠가 말을 했는데 근데 당신이 웬일로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다른 때 같으면 돈이 썩어나가냐고 소리까지 지르던 양반이? 엄마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을 했고 그거야 당신이 환갑도 되고 하니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렇지. 아빠가 능청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변했는데 곧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엄마는 그저 싱글벙글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 환갑이 가까워졌고 엄마와 이모들은 새언니 미용실에 가서 우선 파마를 했고 환갑 전날에는 염색을 하기 위해 세 분이서 미용실을 출발했는데 물론 저도 같이 갔어요. 새언니가 늦은 저녁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시간에 갔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끼리 다 짜맞춘 거였어요. 그래야만 했거든요. 가는 내내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입이 바싹바싹 말랐어요. 새언니도 너무 긴장을 해서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울상이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이모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머리를 하기 시작했고 머리를 하는 동안 세 분이서 수다를 떠느라고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아빠는 엄마뿐만 아니라 항상 옆에서 엄마를 거들어서 집안을 시끄럽게 하는 이모들도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요. 이모들이 항상 엄마를 살살 꼬드겨서 아빠가 소가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이번 작전에 엄마뿐만 아니라 얄미운 이모들까지 끌어들인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머리를 정리한 후 새언니가 염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은 이모가 염색약을 바르는 것을 보며 색깔이 왜 녹색이니? 라고 물었고 그 말에 새언니가 아, 이게 색깔만 이런 거예요. 이거 요즘 미국에서 엄청 유행하는 염색약이에요. 엄청 비싼 건데 제가 세 분 해드리려고 미리 준비한 거고요. 새언니가 긴장을 한 채 말을 했어요. 그 말도 아빠가 미리 준비해준 말이었는데요. 눈치 빠른 이모들이 혹시 물어보면 대답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세 분에게 염색약을 다 바른 새언니가 자, 이제 조금 기다리셔야 하니까 대화들 하고 있으세요.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 친구가 세 분을 보며 자, 머리 감겨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세면대로 이동하던 엄마가 저를 보며 네 새언니는 어디 간 거야? 화장실 간 지 한참 되었는데 라고 물었어요. 엄마의 말에 글쎄 곧 오겠지 뭐.
제가 건성으로 말을 했고 곧 엄마와 이모들이 차례로 머리를 감기 시작했는데 머리를 감고 거울 앞에 앉아있던 엄마와 이모들이 차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소리가 미용실 안을 가득 메웠는데요. 아이고 머니나 이게 뭐야 세상에나. 먼저 머리를 감았던 엄마와 이모들이 혼비백산을 했는데 세상에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는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그 모습에 제 친구와 제가 그만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염색이 말이죠. 아주 완벽하게 어쩜 그렇게 잘 되었던지 역시 우리 새언니 솜씨는 아무도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우선 우리 엄마는 완벽한 새빨간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었고 큰 이모는 샛노란색으로 작은 이모는 짙은 녹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파마머리에 빨간색, 녹색,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는 세 분을 말이죠. 정말이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렸고 엄마와 이모들은 그런 저를 보며 네 언니 어디 갔어? 이 망할 것 당장 데리고 와! 라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지만 새언니는 아빠 말대로 잽싸게 튀어버렸는걸요. 그런 엄마와 이모에게 새언니? 나도 모르는데 아까 화장실 갔다가 아직도 안 왔어. 제가 말을 하며 화장실을 가는 척 했는데 너무 웃음이 나와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잠시 후 제가 세 분에게 새언니 없는데? 전화도 안 받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한껏 놀란 척 하며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놀란 세 분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전화도 안 받는다니. 요 망할 것이 아주 작정을 하고 이 모양을 만들어놨구나? 라고 말을 하는 엄마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불이 뿜어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네 오빠한테 당장 전화해! 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제가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는 오빠 엄마가 바꿔달래 라며 전화를 연결해줬는데요. 니 처 어딨어? 화가 날 대로 난 엄마가 오빠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엄마에게 엄마 큰일 났어. 집사람 집 나갔나봐. 나한테 앞으로 잘 살라는 문자만 보내놓고 연락이 안 돼 라고 말을 했고 뭐야? 시애미 한갑 전날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고? 엄마가 뒷목을 잡으면서 말을 했어요. 엄마의 말에 이모들이 깜짝 놀라서 뭐?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고? 이게 웬일이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호들갑까지 떨었는데요. 세 분이 얼마나 단순하던지 그 사이 머리 색깔은 잊어버린 것인지 집 나간 며느리 흉을 보기에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어떤 정신 나간 며느리가 시어머니 환갑 전날 집을 나가? 그러게 정신이 쑥 들러 빠졌구만. 이모들이 입을 모아 흉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는 세 분이서 머리 색깔은 까마득게 잊은 채 머리도 말리지 않고는 집으로 달려갔는데요. 그런 세 분 뒤를 제가 멀리서 따라갔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머리 색깔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렇게 세 분은 빨간색, 녹색, 노란색 머리를 휘날리며 집으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이 그 세 분을 바라보며 미처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본 듯이 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멀리서 젊은 사람들이 사진까지 찍어대는 것 같았는데 세 분은 그저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는 것에 집중을 할 뿐 머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누가 자매 아니랄까봐 세 분이 하는 행동이 어찌나 똑같은지 황당하기만 하더라고요. 잠시 후 아파트 1층에 도착을 했고 그런 세 분을 보던 경비 아저씨가 아니 305 사모님 아니세요? 근데 머리가 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지만 엄마와 이모들은 그런 경비 아저씨조차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리고 세 분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던 경비 아저씨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웃음을 터뜨려 버렸는데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도 아니 머리가 저게 뭐야? 대체 머리에 뭔 짓을 한 거야? 나는 브로콜리가 걸어오는 줄 알았네. 녹색이 뭐야 녹색이. 아이고 남사스러운 거. 라며 혀를 차기도 했어요. 그렇게 세 분이 집으로 들어섰고 집안에 있던 아빠가 세 분의 모습을 보며 아니 머리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물었는데 그때서야 엄마가 머리? 라고 말을 하더니 맞아 우리 머리. 언니 우리 지금 이러고 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이게 웬 망신살이야 그래. 그제서야 엄마가 머리를 기억해냈던지 울상을 지었어요. 그리고 세 분을 보던 아빠가 왜 머리가 아주 잘 어울리는구만. 자매가 아주 다정해 보이는구만. 이라고 말을 했고 당신 지금 놀려요? 이 머리로 내일 잔치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울상을 지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제가 화제를 돌리기 위해 아빠 큰일 났어. 새언니 집 나갔대. 내일 엄마 환갑잔치인데 어떡해? 제가 놀란 척을 하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 분이 다시 맞아 며느리가 집을 나갔대요 라며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코미디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세 분이서 어쩜 그렇게 웃기던지 말이죠.
그렇게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고 오빠가 끝내 새언니를 찾지 못했다고 하자 어쩔 수 없지. 내일 사람들한테는 대충 잘 둘러댈 테니까 다들 입 조심하세요. 며느리 집 나갔다는 소리 새어나가서 좋을 거 없으니까 아빠가 입단속을 시켰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큰이모가 근데 우리 머리는 어떻게 해? 내일 아침에 머리 다시 할 시간은 있나? 거울을 보며 물었고 내일 11시까지는 예약 장소로 가야 해서 여기서 적어도 9시 30분에는 나가야 해요. 가서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러니 머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겠네요. 아빠가 말을 했는데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망할 놈의 인간이 있나? 아니 환갑잔치인데 머리를 이 모양으로 해놔?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마구마구 쥐어 뜯었어요. 그런 엄마를 우리가 말렸고 엄마 내일 급한 대로 스카프 두르고 가면 되지. 그렇다고 손님들 다 불러놓고 안 갈 순 없잖아. 라며 제가 설득을 했고 엄마 이모들은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망신살도 이런 망신살이 어딨어 그래 라며 울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세 분 머리에 스카프를 씌워드렸고 스카프를 쓰고 예약 장소로 갔는데 세 분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아니 머리에 스카프는 왜 쓴 거예요? 물어보기 바빴고 있어 그냥 묻지 마. 세 분이 침울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수근거렸고 잔치가 시작되었는데요. 아빠가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받아드시더니 너무 많이 드셨던지 휘청휘청거렸고 잠시 후에 갑자기 사회자의 마이크를 뺐더니 여러분 여기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는 순식간에 엄마와 이모의 스카프를 당겨버렸어요. 순간 잠깐 정적이 흘렀는데요. 세 분의 요상한 머리를 유심히 보던 유치원을 다니던 조카가 우와 할머니 머리 짱 멋지다. 우와 파프리카랑 피망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말에 다들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는데요. 엄마 이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어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정적이 흐르던 순간 사회자가 네, 오늘의 주인공 권영심 여사님이 오늘의 행사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빨간 파프리카 권영심 여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에 사람들이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사회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는 자, 노란 파프리카와 피망님들도 같이 오셔서 기쁜 날을 축하해주세요. 라는 멘트를 해버렸어요. 엄마와 이모들은 울기 직전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우거지상을 하고 억지로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세 분의 모습은 거의 역대급이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엄마의 환갑잔치 사진에는 빨간색 머리, 노란색 머리, 녹색 머리가 기록되게 되었고 잔치가 끝난 다음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엄마의 순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새언니가 집을 나가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새언니가 엄마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메시지를 아빠에게 보내왔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엄마를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이제부터 민준이도 봐야 해. 민준 엄마도 연락도 안 되고 나도 몰라. 엄마가 책임져. 오빠가 울먹이며 말을 했고 그렇게 말 조심하라고 했더니 결국 며느리를 내쫓아?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이번엔 아빠가 소리를 질러댔어요. 우리 아파트 대출금 어떡해? 그 사람 미용실에서 번 돈으로 매달 갖고 있었는데 내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어. 우리 집도 팔아야 해.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엄마가 다 책임져. 오빠가 다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렇게 엄마는 새언니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남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한 2주 후에 전화를 받았고 엄마가 새언니에게 싹싹 빌고 나서야 모든 게 끝났는데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새언니 미용실에 발도 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도 엄청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진작에 그랬으면 좀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는 그 파프리카 이야기가 내내 전설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참 웃기면서도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네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요즘 파프리카와 피망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